미국 IT 업계 단체인 CCIA가 애플 제품 수입 금지 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매달 1,000개의 대포 통장이 개설돼 보이스피싱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색된 여야 관계를 풀기 위해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5자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펜텍은 세계 최초로 지문 인식 기능을 지원하는 LTE 스마트폰 베가 LTE를 6일 공개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외국인의 매도세로 이틀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을 김종성 기자를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마감 시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50%, 9.60포인트 하락한 1906.62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전날 뉴욕 증시가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감에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부터 외국인이 경계 매물을 쏟아내면서 하락 출발했는데요. 코스피는 장중 1900선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들어서면서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이 적극적인 사자에 나서며 낙폭은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오늘 기관과 개인이 각각 1,192억 원, 467억 원을 사들였지만 외국인이 1,647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철강금속이 1.39% 하락한 것을 비롯해 음식료품, 증권, 통신업, 전기전자 등이 하락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고전했는데요.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애플의 일부 제품에 내려진 미 국제무역위원회 수입 금지 명령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소식에 삼성전자가 1.57% 하락하면서 이틀째 내렸습니다. 포스코와 신한지주,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등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14% 오른 557.3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최근 일부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관련된 우량 우선주들에 대한 관심이 함께 몸값이 덩달아 뛰고 있습니다. 흐름을 자세히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차 우선주들은 오늘 동반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 우선주는 11일 연속 상승한 10만 8천 원을 기록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7월 이후 11.34%나 오른 수준입니다. LG화학 우선주 역시 7월 이후 19% 가까이 오르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대형주 우선주의 강세는 보통주 주가의 상승과 궤를 같이 한다는 분석인데요. 현대차는 최근 해외 판매 증가와 실적 개선, 하반기 긍정적인 전망 등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7월부터 현대차 주식을 4,575억 원 순매수하는 동시에 현대차 2 우선주 B를 1,398억 원어치 매집하는 등 우선주에 남다른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LG화학 보통주도 업황 호전과 기관 외국인의 러브콜에 힘입어서 같은 기간 14% 주가가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몇몇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우선주들도 보통주 움직임을 많이 따라가고 이 가운데 외국인 수급이 우선주로 몰리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관리 종목 지정이 우려되는 우선주들은 여전히 시장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거래소는 우선주 중 시가총액이 5억 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이어지는 종목을 우선 관리 종목으로 지정한 뒤에 상장 폐지할 방침입니다. 네, 자 그리고 코스닥 기업인 성창오토텍이 내년에 미국의 전기자동차 업체죠. 이 테슬라, 요즘 상당히 화제가 되는 업체인데 이 회사에다가 대규모 제품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당한 호재가 아닌가 싶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성창오토텍이 내년에 미국의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에 대규모 전동 컴프레서 인버터를 독점 공급합니다. 성창오토텍 관계자는 내년 2월부터 테슬라 전기자동차 2개종에 전동 컴프레서 인버터를 독점 공급하기로 했고 현재 납품 단가 등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버터는 직류 전원을 전기 모터에 사용할 수 있는 교류 전원으로 변환시키는 부품인데요. 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용 동력 전달, 추진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는 인버터 없이 엔진의 동력만으로도 컴프레서를 작동해서 에어컨을 구동시키는데요. 그러나 전기차는 엔진이 아닌 전기 모터를 기반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전동 컴프레서 인버터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인버터는 높은 기술력이 요구돼 진입 장벽이 높고 까다로운 품질 기준이 요구되는 제품으로 이번 성창 오토텍의 테슬라 독점 공급의 의미가 남다릅니다. 성창 오토텍 관계자는 테슬라는 내년에 전기차 7만 2천 대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계획대로 진행되면 인버터 매출 규모만 내년에 100억 원 이상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테슬라는 주문 생산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큰 변수가 없는 한 성창 오토텍의 인버터 공급 수량도 사실상 확정된 상태인데요. 성창 오토텍은 이번 테슬라 인버터 공급을 시작으로 이제 막 성장기에 접어든 전기차 시장에서 글로벌 전장업체로 도약하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기차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테슬라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현지 시간으로 5일 144.6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올 들어서만 주가가 3배 이상 급등한 수준입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을 김종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IT업계 단체인 CCIA가 애플 제품 수입 금지 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CCIA는 이번 거부권 행사 때문에 국제통상관계에서 미국의 정당성에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고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받게 될 처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항고가 불가능한 거부권을 행사해 삼성전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미국과 무역 상대방들 간의 관계와 미국 특허 시스템에 대한 평판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다른 국가들이 이번 거부권 행사를 주도한 미국 무역 대표부와 비슷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CIA는 삼성과의 특허 분쟁을 먼저 시작한 것은 애플이며 애플 특허 가운데 다수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달 1,000개의 대포 통장이 개설돼 보이스피싱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쓰인 대포 통장 가운데 68%가 농협 단위조합과 농협은행에서 개설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9월 전국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보이스피싱에 쓰인 대포 통장이 36,417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별로는 농협에 이어 국민은행과 외환은행, 신한은행이 뒤를 이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농어촌 지역을 선호하는데 농협이 농어촌에 점포가 많고 해당 은행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점도 또 다른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어 이행 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할 계획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색된 여야 관계를 풀기 위해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오자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은 청와대 브리핑에서 최근 여야 대표로부터 대통령과의 회담 제의가 있었다며 그동안 대통령께서는 여러 차례 여야 대표와의 회담을 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여당 대표와만 회담하신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에 여야가 같이 국정 전반에 걸쳐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국정 현안이 원내에 많은 만큼 여야 원내대표를 포함한 오자회담을 열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펜텍은 세계 최초로 지문 인식 기능을 지원하는 LTA 스마트폰 베가 LTA를 6일 공개했습니다. 이 제품은 8월 중순부터 SK텔레콤을 통해 판매됩니다. 지문 인식 기능은 스마트폰 뒷면에 시크릿 키에 내장된 감지기로 구동됩니다. 지문이 인식되지 않으면 특정 응용 프로그램을 숨길 수 있는 시크릿 모드 기능을 갖춰 주소록과 메시지, 사진 등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준호 펜텍 대표이사 부사장은 베가 LTA를 앞세워 국내 LTA 스마트폰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펜텍은 7일부터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팝업 스토어를 열고 소비자들이 제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출 중소기업은 앞으로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제품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6일 중소기업회관에서 외환은행과 무역보험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 무역금융지원 시스템을 본격 가동키로 했습니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미국에 수출 후 4, 5개월 뒤에나 회수하던 수출 대금을 제품이 선적돼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결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의 미주 시장 진출을 위해 직접 LA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중소기업청 지원을 받아 10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네,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이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법무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이 투기 자본 등으로부터 위협받을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25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22일까지 의견을 모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을 뽑을 때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줄이자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네, 신세계그룹이 올해 투자 규모를 사상 최대 금액인 2조 5천억 원으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자, 내수 불황과 정부 규제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금액이 이처럼 늘어나 업계 안팎의 이목이 상당히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정영현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장기 불황 탓에 유통업계 업황 자체가 좋지 않은데 오히려 더 많은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신세계의 이번 발표. 자, 이것을 일종의 공격 투자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공격 투자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트레이드 마크와 다름없습니다. 정 부회장은 2009년 말 그룹 총괄 대표로 취임했는데요. 이후 대규모 투자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서울 센트럴시티 지분 매입과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오픈이 대표적이죠. 또 정 부회장 주도로 경기도 하남과 안성, 인천, 대전 등 전국 핵심 상권에는 신세계그룹의 대형 복합 쇼핑몰이 줄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정 부회장이 경영에서 중요시하는 부분이 미래를 위한 투자인데요.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결정한 것도 기존 투자에 이은 지속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자, 통상적으로 그룹의 투자 계획은 연초에 나오는데 이번엔 특이하게 여름에 나왔습니다. 자,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요? 재계 다른 그룹들과 마찬가지로 신세계그룹도 보통 연초에 투자 금액과 채용 규모,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곤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반기를 넘기고 하반기 들어서도 8월까지 확정 발표를 미뤘습니다. 아무래도 지난해 말부터 불거져 상반기 내내 그룹 리스크로 작용했던 검찰 수사의 영향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게다가 신세계그룹은 상반기에 백화점 인천점을 놓고 업계 경쟁자인 롯데와 법정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 빼앗기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이마트는 해외에서는 중국 사업 부진, 국내에서는 정부 규제라는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정 부회장이 이마트 노조 탄압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수세적이었던 분위기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격 경영 모드로 돌아가기 위해 사상 최대 투자 계획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2조 5천억 원 어마어마한 투자 금액인데요. 주로 어디에 쓰이게 될까요, 이 자금들이? 2조 5천억 중에서도 이미 1조 5천억 원은 지난 상반기에 집행됐습니다. 남은 금액이 1조 원 정도 되는데요. 우선 백화점 사업과 관련해서는 하남 복합 쇼핑몰 공사와 동대구 복합 환승센터 부지 매입, 그리고 부산 센텀시티 부지 개발에 사용됩니다. 또 신세계그룹은 이달 말 문을 여는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이 빠른 시간 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영업시간과 신규 출점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마트, 즉 대형마트 사업과 관련해서는 확장보다는 내실 다지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투자가 늘면 당연히 고용도 함께 늘겠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자, 신세계그룹의 채용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정 부회장도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통 소매 기업의 투자는 국내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만큼 직접적인 고용 창출로 이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이미 상반기에 17,000명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이 중에는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한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의 전문사원, 진열 도급사원 11,000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이어 신세계그룹은 하반기에도 시간제 정규직을 포함해 7,000명 정도를 추가로 뽑을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연간 전체 신규 채용 인원은 24,000명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규모가 확정된 계획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힌 만큼 채용 규모도 더 커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산업부의 정영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G 생활건강의 메이크업 브랜드 BDL은 론칭 10개월 만에 싱가포르 1호점을 열고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BDL의 싱가포르 1호점은 세계 최대 분수인 부의 분수로 유명한 쇼핑몰 선택시티몰에 개설됐습니다. LG 생활건강은 싱가포르가 홍콩과 함께 동남아시아 화장품 시장에서 플래그십 역할을 하는 주요 시장으로 해외 사업을 확대하는 데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DL은 500여 품목의 전문 색조 제품을 선보이고 글로벌 모델인 헤더 막스를 내세워 트렌드에 민감한 현지 소비자들을 적극 공략할 방침입니다. LG 생활건강은 싱가포르에서 BDL을 비롯해 더 페이스샵과 빌리프 등 세계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자업체 도시바는 미국 샌디스크와 공동으로 미에현의 최첨단 반도체 메모리 공장을 건설합니다. 도시바와 샌디스크는 각각 2천억 엔을 투자해 내년부터 양산 체제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도시바의 본격적인 증산 투자는 약 2년 만으로 반도체 분야 선두주자인 삼성전자를 추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시바는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부문에서 삼성에 이어 세계 시장 점유율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조사 회사 IHS 글로벌에 따르면 작년 출하량 기준으로 삼성은 37%, 도시바는 31%의 시장 점유율을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계열사 가운데 연봉이 가장 높은 기업은 삼성화재 해상보험으로 지난해 평균 8,547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삼성화재에 이어 삼성엔지니어링이 8,200만 원, 삼성정밀화학 8,160만 원, 삼성증권 8,083만 원, 제일기획 7,9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글로벌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직원의 평균 연봉은 6,970만 원으로 11위에 머물렀습니다. LG전자가 새 전략 스마트폰 LG G2를 국내에 출시합니다. LG전자는 7일 미국 뉴욕에서 세계 미디어를 대상으로 제품 공개 행사를 연 후인 8일부터 한국에서도 LG G2의 판매를 시작합니다. 출고 가격은 LG전자와 이통사들이 아직 협의 중으로 90만 원대 중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는 제품을 판매할 글로벌 이동통신사가 기존 제품들의 경우보다 2배 이상 많은 100여 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T&T, 스프린트, 버라이즌, T-모바일 등 미국 4대 이동통신사를 유통망으로 확보했고 일본에서는 NTT 도코모를 포함한 2곳 이상의 이동통신사가 제품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LG G2는 퀄컴 스냅드래곤 800 프로세서를 탑재해 최대 속도 150Mbps의 LTE 어드밴스드를 지원합니다. 네, 이상으로 센 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